회장님 안녕하세요.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증권가의 전설 우리 저도요. 네, 증권가의 전설 강 회장님 이 영광입니다. 예. 아 근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유전입니다. 보기는 좋아요. 예. 예. 회장님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 느낀 것이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들이 근무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단정하게 넥타이 맨 직원들, 네네. 그런 직원들만 쭉 앉아 있고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산 운용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자산 운용 회사. 자산 운용 회사. 네, 아마도 펀드 매니저들 봤을 거예요. 오시면서 회사에서. 아 여기 계신 분들이 펀드 매니저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실 펀드 고객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를 사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결국은 우리 회사 같은 자산 운용에서 옵니다. 예. 그 돈을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운용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죠. 어. 그래서 사실 펀드를 은행에서 샀으니까 은행이 운용해지지.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니죠. 그분들은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은행이 운용사의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팔아주죠. 이 친구들은 이제 판매사라고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그 뒤에 진짜로 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회사 예. 저희 같은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회사가 바로 이런 자산 운용 회사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펀드가 성공했다 못했다는 운용사가 자산 운용사의 거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자산 운용사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현재 60개 정도 있습니다. 60개. 국내. 네. 60개 정도 중에서 네. 회장님의 회사는 실적이 예. 어느 정도? 사실 저희 회사가 1999년 2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딱 10년. 10년 됐죠. 근데 이제 그 작년까지는 예. 그 작년 7월 7일까지는 기관 투자가 예. 연금, 국민연금 예, 예. 뭐 같은 기관 투자가 돈하고 거액 자산가 돈만 예. 이제 운용해줬고 펀드라는 타입으로 예. 그 수많은 이제 소액 구자들의 하는 돈을 개미 투자들이 모은 돈. 그렇죠. 그걸 예. 펀드라고 하거든요. 사실 예. 그 돈을 운용하는 게 작년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펀드를 운용하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규모는 아직은 작습니다. 저도 주식을 직접 하기도 하고 펀드에도 들어있고 네. 또 주변 사람들 보면 거의 펀드들 많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습니다. 직접 어떤 간접이 많습니다. 엄청 많고 사실 최근에 4, 5년 전부터는 이제 펀드라는 예.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통계에 하면은 보통 한 가구당 1개 반 정도 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펀드가 우리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직접 투자한 게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네네. 아이고 뭐 마음고생을 사실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참 주변에 특히 작년에 많았죠. 엄청 근데 많죠. 올해 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그렇죠. 작년에 안 예. 좋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10월 말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예. 아마도 지수가 900 가고 또 일각에서는 지수가 500 간다는 얘기. 예.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신드롬 예. 해가지고 그게 저같이 반토막 난 경우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마도 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상황, 작년 같은 상황도 또 10년 전에 제가 다 돈을 많이 벌었던 IMF 상황도 예.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런 엄청난 폭락일 또 공포의 시간이 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예. 주식을 하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사실은 주식을 그냥 돈을 버는 수단 또 돈을 까먹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10번 중에 한 분이 주식은 아니야. 주식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증서야. 라고 주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후자.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이 되는 증서. 저는 야, 그 말씀은 참 표현이 좋네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공포를 즐겨요.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 힘들 때 내 기업은 어떤 위치일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 행복한 거거든요. 하긴 주주가 됐으면 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투자자로만 생각하고 내 기업이라는 생각은 내지 이제 투기 그렇게 예. 하고 한국 투자가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또 종료하지도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자기 모든 신경을 다 쓴 것 같아요. 뭐냐? 경기가 언제 회복되지? 경기가? 예.
그리고 주가 지수 저점은 얼마지? 그렇구나. 내 기업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엉뚱한 거. 그래서 사실 필요 없는 고민이네요. 주가 진짜. 지수를 늘 뭐죠? 지금 1,500 뭐 오늘 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떠서 1,500 가면은 1,600 갈까? 1,700 갈까? 1,700이든 2,000이 가든 내가 내가 참여하는 기업이 잘 되면은 더 좋은 거고 2,000이 가도 내가 사놓은 기업이 안 좋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생각과 상상을 알지도 못하는 경기 예측, 주가 지수 예측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사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묻습니다. 너 요즘 주식 뭐 해? 하면 삼성전자 사놨다 하면 너는 반도체 사업하는구나 라고 묻습니다. 요즘 반도체 사업 어때? 만약에 우리 시골에 이제 소금 많이 나는데 옛날에 소금이 뭐 20년 동안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는 좋았는데 소금 장사 잘 될 것 같아. 소금 사업이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하는 방법은 자기가 가서 염전 사서 경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소금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순간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도 주식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네. 우리 강방천 회장님은 그 주식계에서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렵던 모두가 어려워하던 IMF 경제 때 엄청난 수익을 남겼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억을 투자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진짜. 근데 그걸 사실 왜냐면 그거를 혹시 회장님 잘 모르시는 분도 그 말씀을 들어야 저분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제 역사에서 가장 한때는 즐거웠던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잊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잣대로 가지고 뭐 주식이 이렇게 벌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는 안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랍니다. 1억으로 156억을 버셨는데 아마도 이거 같습니다. 제가 그 1987년도 증권에서 입사한 이후에 늘 고민했던 것은 바로 주식이 뭘까라는 고민의 역사 같아요.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남들은 가격을 쫓을 때 주식이 뭐지? 그러다가 이제 1997년 아마도 IMF 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살 기업이 이것만 극복하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때 증권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한 증권회사는 존재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자본시장은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던져봤죠. 그래. 자본시장은 영원히 존재해. 그렇다면 이 위기만 지나면 나는 나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위기는 언제 끝날까? 그때 생각 한 3년, 4년 후에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서 그런 주식이 막 2만 원짜리가 500원, 600원 거래되는 거예요. 500원, 600원. 그렇죠. 그래서 사모았죠. 보통 기업의 주인은 뭐를 받느냐? 회사로부터 매년 배당을 받아요. 근데 배당이 보통 10 내지 20% 나와요. 이제 돈을 벌면 그때 당시. 그러면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10% 배당을 주면 500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500원짜리 주식을 사서 3년 후에 매년 500원씩 받으면 얼마죠? 내 투자 원금을 매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럼 나는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의외로 그게 한 4개월 사이에 한 30배인가 그렇게 올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그런 게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1억으로 156억을 버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1억이 156억 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는 한 3년 생각했는데 아마도 한 5개월 내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내에 156배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을 거예요. 진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도 그 결과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 그러니까 주식계에서 전설으로 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있겠죠. 대부분 다 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네. 어느 전문가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주식을 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좀 일단 틀린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좋은 기업과 함께하라. 그리고 오래 함께하라. 사실 많은 분들은 장기 투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와 좋은 기업이 만나면 궁합이 맞습니다. 궁합이. 예. 근데 나쁜 기업하고는 장기 투자해서 안 됩니다. 나쁜 기업. 나쁜 기업과 장기 투자는 부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IMF 때 예. 저희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이 예. 신문에서 맨 장기 투자하라는데 자기는 음. 망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나쁘지 않느냐. 근데 뭘 샀습니까? 하니까 은행주를 샀대요. 그때 IMF 때 은행주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예요. 우리 투자가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쁜 주식으로는 장기 투자를 하고 손해봤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주식으로 오래까지 가요. 손해봤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좋은 주식으로는 조금 먹었다 팔아버려요. 그렇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없다더라. 아마도 그분들은 과정이 없는 좋은 결과만 믿고 살았을 거고 그런 게 대표적으로 로또가 그렇잖아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렇죠. 없죠. 준비 없이 그냥 돈이 떡 와버린 예.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는 돈,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해서 매일 번 돈, 그 과정이 있는 돈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그럼 과정이 있는 돈은 뭘까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업이 주의됐을 때 왜 그 주의 돼야 되지? 왜 그 회사가 좋아? 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오래 함께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주식을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정이 없이 누구 벌었다니까 가서 뭐 이것 사가서 좀 먹었어. 처음에 좀 먹은 게 문제예요. 과정이 없이. 주식 어떤 기업의 주인, 어떤 회사 주식 샀는데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무슨 제품을 만들지도 몰라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몰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회사의 경쟁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 회사보다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그게 뭔지도 몰라.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돈은 벌었어요. 그럼 주식을 쉽게 생각하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건 무책임한 거겠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하죠. 그다음에 1,000만 원 해가지고 2배 나오면 속으로 어떤 마음 들어가면 주식이란 게 아쉽네. 내가 1억을 했으면 2억이 됐을 텐데 이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요즘 뭐 단타 한다고 데일리 트레이드 한다고 하루에 100번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100번 수십 번의 주인이 바뀌네. 100번 창업한 거예요. 그 100번 그 그 회사 사업을 주인. 접고 했다가 접고 했다 접고 했다 접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게 좋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죠. 좀 남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계속 게 그런 식으로 하면 남은 게 더 안 좋은 결과. 남으면 쉽게 보고 그래, 나중에 더 크게. 많은 돈을 더 갖다 넣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다 사라져 버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만약 1,000만 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걸 들고 이제 증권회사를 찾아갑니다. 가죠. 네. 가서 추천 종목 좀 몇 가지 뭐 한 10가지 받아가지고 그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되게 사거나 뭐 되게 이렇잖아요. 그렇죠. 펀드의 경우도 거기서 추천해주는 펀드 뭐 몇 그렇습니다. 가지 있으면 거기서 그거는 올바른 건가요? 진짜 잘못됐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사실 냉장고 세탁기 10,000원, 50,000원 싸게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품을 팝니까? 예. 막 인터넷 들어가고 뭐 전자유통점 가고 어디 가서 막 5만 원 싸게 살려고 예, 맞습니다. 하루 예. 종일 그 TV 케이블 TV 보면서 홈쇼핑 예. 보면서 하는데 이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는데 첫눈에 딱 있는 사람 마주쳐서 구자트고 평생 거래해요. 왜? 발품을 안 팔아요. 그분이 전문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일단 첫째 누구를 만나가서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요? 한 30명, 50사람을 보면은 만나보면 일단 많은 발품을 알아서 만나보면은 누구를 30명, 50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 그래도 해야죠.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발품과 노력이 필요하고 30사람, 50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 어떤 친구의 이 얘기가 진실한 것인지를 비교를 해봐야 알잖아요. 많이 들으면 눈이 떠집니까? 많이 들어봐야 돼요. 예. 그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예. 사실 요즘 펀드는 보통 어떻게 유통되느냐. 우리 운용사들 있죠. 예. 판매사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고객 있죠. 이분들이 여기를 가요. 판매사, 은행증권사 가서 여기 가서 물어보면 요즘 6개월 이게 최고입니다. 수익률. 예. 이 펀드가 요즘 최근에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예. 그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안 좋은 방법이에요. 보세요. 요즘도 신문에 보면은 오늘 최고 수익률, 상승률 5위, 예. 월간 상승률 5위, 예. 연간 상승률 5위 종목을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투자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 못합니다. 우리한테 유유히 좋은 결과를 줬던 주식은 뭐였느냐? 월간 수익률 한 번도 랭킹 안 올라갔어요. 최고에. 연간 상승률 최고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한 번 월간 수익률 상에 들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연간 상승률 최고에 들어간 적 없어도 예. 그런 종목들이 놔두고 보면 묵히면 된장처럼 좋은 결과를 줬지 않습니까?
예.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6개월, 1개월 수익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펀드가 좋은 펀드는 아닙니다. 예. 판매사는 판매 보수예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 방법만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펀드는 요겁니다. 그럼 쉽게 판매되거든요. 그렇듯이 아마도 이 판매사 가서 펀드를 골 때도 한 30개, 50군데 가서 질문하고 이거 수익률로 과거 수익률로 얘기하는 얘기 일단 하는 건 피하십시오. 또 주식도 요즘 이 주식이 요즘 인기 있어요. 예. 라고 얘기하면 피하고 오히려 이 기업은요 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에 투자의 잣대를 맞춰야 돼요.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저 섬입니다. 섬 어디? 그 전남 신안 암태도. 암세도. 예. 신안의 정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신안군에. 예. 어떤 곳이에요? 상상 잘하시니까. 상상하면. 글쎄 바위만 있는 섬이에요. 예. 그 바위 암자에 어떤 모양? 클테자죠. 거의 다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제일 척박해요. 신안군에서 가장 척박한 것 같습니다. 밭도 쬐끔하고 왜냐하면 바위 있으니까 일굴 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사셨어요? 잘 못 살았죠. 근데 우리 그 시골 가면 다른 분들도 저희 엄마처럼 일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일만 해요. 새벽 4시에 가서 밤 11시 오니까 미치겠어요. 예, 진짜. 아우. 요즘도 그러니까. 지금 고향 계세요? 고향 계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4번 꼭 가죠. 그럼 고향에 지금 누구 계세요? 어머님 혼자 계시죠. 아버님은 이제 10년 전에 고향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예. 고향 마을 가면 저 집 자식이 잘 됐다고 소문났어요. 부모님들도 큰 즐기시거든. 내 자식 잘 됐다는 얘기. 그러겠죠. 예. 예. 뭐 그래도 여전히 일만 그러니까 하니까. 한 번씩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내려가죠. 내려가시면 고향 분들이 예.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냥 어차피 고향 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니까 예, 예. 아니 뭐 너 큰 잘 돈 됐으니까. 벌었다네. 예, 그리고 뭐 잘 됐으니까 예. 또 엄마는 이제 서울에 나온 그 신문 예. 기사 또 예. 저는 이제 쑥스러워서 그거 뭐하러 갖다 놓냐. 예. 어릴 때는 주로 고향 마을에서 뭐 어떤 걸 하고 노셨어요? 저는 근데 그 일을 좀 게을렀어요. 그래서 뭐 일을 잘 안 하고 뭐 엉뚱한 거 뭐 어디 가서 뭐 뉴스나 듣고 뭐 뉴스를 듣고요? 뉴스 어릴 때? 어릴 때. 아 뉴스에 관심 많았어요? 뭐 어렸을 때 저희 마을이 굉장히 큰 부락이었어요. 예. 거기 라디오가 한 대 있었을 거예요. 예. 약국이 약방이었죠. 약방. 약방집에. 예, 약방집에. 우연히 뉴스를 듣게 됐는데 아마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그때 예. 국민학교 예.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 예. 뉴스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KBS 뉴스 끝나면 CBS로, CBS 뉴스 MBC로, MBC 뉴스 KBS로. 그 약방 아저씨도 그걸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 듣니 일하겠습니까? 그 맨날 혼만 나고. 그 약방 가가지고 계속 뉴스 듣고 네, 앉아서.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근데 기자가 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때 기자라는 이 보통 명사 예. 직업도 몰랐어요 있는지. 옛날에 들은 뉴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때 뭐 주로 뉴스가 그 뭐 월남전 얘기, 그 사이공에서 들어온 그 유페이 통신의 보도입니다. 예. 라고 이제 얘기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이공을 그려보죠. 그러면 거기에 지도를 붙여놨어요. 이 창가에. 예. 저게 월남 사이공이다. 우리는 여기고. 뉴스를 들으면서 막 상상하는. 막 상상하죠. 이제 그런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굉장히 발달하셨네요. 아마도 그 암태가 안 살았으면 현지의 상상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지금 오늘날 주식을 판단할 때 있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까지 아마 저는 발전했다는 생각. 그 분명한 것은 풍부한 상상력. 예. 그리고 그걸 동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 소통이 단절된 곳에서 아마도 그때 TV를 봤으면 상상력이 단절 안 됐을 거예요. 왜? 벌써 나와버리니까 화면이. 그렇죠. 화면 나오니까. 예. 라디오였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라디오였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상상의 촉매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그려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나가 된 것 같고. 그때는 꿈이 뭐였습니까? 꿈은 지도를 좋아하면서
막연히 예. 지리학 교수? 그때 교수 또 지리학. 인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 예. 공부는 잘하셨나 봐요. 시골에서는 잘했죠. 그때 당시 광주가 그 평준화됐고 예. 전라남도에서는 예. 이제 목포 순천이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예. 뭐 이제 전남에서는 좋은 고등학교였고 사실 그때 제가 예. 처음 매스컴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때 목포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예. 합격자 명단을 방송으로. 방송으로. 예, 예.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1976년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제 이름이 예. 합격자로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을 어디 진학하셨길래 지금 이 계통으로? 그때 그 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죠. 79년도에 경제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예.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다시 시험 쳐서 대학을? 다시 시험 쳤죠. 예. 그때 제가 군대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이제 상상력을 작동시켰겠죠. 예. 미래는 컴퓨터 시대가 있을 올 거다. 텐데.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예. 그때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예. 해서 경영학도 하고 싶다. 그래서 경영과 컴퓨터를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럼 무슨 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영정보학과 MIS. 그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생겼어요. 84년도에. 예. 그럼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공부를 해서 전과가 되는 게 아니고 전과가 새로 아예 이제 새로 전과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시험을 신입생으로. 신입생으로. 그래서 그 사실 대학교 1학년을 다시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실컷 공부만 했고 예. 공부는 주로 회계학. 아마도 그 회계학이 현재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저를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한 축, 기본적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축이 됐다. 그래서 졸업하시고 첫 직장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기 졸업. 예. 3년 6개월 만에 예. 7학기 만에 졸업을 하고 그때 추천서가 왔대요. 교수님이. 증권회사 추천서를 주더라고요. 증권회사?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죠. 예.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증권회사 들어오는 게 전부 다 같이 들어온 석사, 뭐 박사, 최고의 직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증권회사 알고 보니까 기업이 증권회사 아주 올 때 그때 들어가셨구나. 그때 뭐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최고의 직장인데 그때 들어가면 87년 6월달에 예. 제가 증권회사 갔죠.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대학교에 경영정보학을 했는데 경영정보학은 커리큘럼이 상당 부분 전산학이 있어요. 그리고 회계학, 경영학이 있고 막상 입학은 전산을 해야 되겠다, 컴퓨터도 해야겠다는 관점에서 대학교 입학했는데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말이죠. 숙제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실컷 잘 짠 것 같아도 에러가 나온 거예요. 에러가. 보면 뭐냐, 콤마 하나가 없어서 에러. 그리고 스펠링 하나 틀렸다고 에러예요. 저는 이거 상상을 좋아하는 나한테 예. 이건 너무 억압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사실 학점에 제일 안 좋은 게 전산학이에요. 그런데 증권회사 가보니까 증권회사에서 저를 어디에 넣느냐, 전산실에 발령을 내는 거예요. 전산을 했으니까. 네, 전산했다 보니까. 전산실. 네. 근데 제 속에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 증권회사 입사해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내가 좋아했던 회계학과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 전산 쪽 말고 저쪽 분야가. 저쪽 분야. 저쪽 분야가. 기업 분석하는 게 예. 회계학의 상당 부분이거든요. 예. 와, 나 회계학 잘했구나. 증권에서 잘했네. 근데 내가 지금 있을 자리 아니네, 여기가. 라는 그 갈등이 한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전산실에 계시면서도 그 주식 쪽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줬다면서요? 그때 전산실에 이제 프로그램 짜면서도 제 생각은 기업 분석이었고 그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어요, 새로. 예. 그때마다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제 잣대를 통해서, 회계학 잣대를 통해서. 근데 제 잣대로 분석한 가치와 시장에서 보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진짜 펀드 매장 있는 부서, 주식부, 주식부 부장님한테 완전 초보 신입사원이, 그것도 예. 전산실에 있는 예. 신입사원이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 번 해보고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이제 얘기를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식으로도 아마도 상품, 그 상품 우리가 주식부에서 많이
좀 매매하죠. 예. 매매 수익을 얻었던 기업. 그 나머지도 굉장히 그때마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될 때마다 제 기업 분석을 해서 예. 전산실 직원이 어. 상품 운용실에 그 자료를 생각을 전해줬어요. 좀.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좀 날렸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89년 아시다시피 89년 4월 달 이 천을 찍고 한 3년 동안 계속 내리막가는 예. 시장에 제가 지점이 있었어요. 이제 고객분들. 저는 그때 이제 제 회계학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을 분석했죠. 밤 10시, 11시 늦게까지 카드 그게 자산이 됐군요. 그게 자산이 됐어요. 밤 11시, 12시까지 그 기업 분석. 재밌었으니까. 누가 시켜서 재밌었으니까. 그때 했던 게 지금의 아마도 그 운용 펀드 매니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창구에서 이제 손님들 그렇죠. 그때 이제 한 2년? 그러시다가 펀드 매니저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예. 야, 네가 네 회사에서 알고 보니까 2등이더라. 그 친구가 나랑 같이 가재. 조건 좋대. 지금 있는 돈의 몇 배를 주겠대요. 근데 그 순간에 본사에 연락이 왔어요. 너 주식부 와서 주식부가 회사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게 91년 10월. 왜 91년 10월을 정확히 기억하냐면 92년 1월 1일 날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 개방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그동안은 한 주도 못 사게 놨어요. 마그나스 시장. 아,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9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 날이죠. 와, 그 그렇구나. 앞두고 2개월 전에 제가 주식부에 이제 펀드 매니저로 처음 간 거죠. 사실 제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스타일인데 뭐 쏠림이 아니고 아마도 자본시장 자유화가 안 됐다면, 즉 외국인이 시장에 사지 못했다면 제 스타일이 오랫동안 통용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좀 더디게 통용이 됐겠죠. 더디게 우리 시장에. 그리고 펀드 운용을 잘하면 펀드 매니저에게도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운영 뭐 봉급도 똑같고. 야, 그때 그때는. 억울하겠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제 미안했던가 예. 그 동남아 여행을 이제 해주고 어, 하와이 2개월 보너스로. 예. 어학연수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파격이었죠 그거조차도. 그리고 이제 임원실 가서 뭐죠 봉투에 뭐죠 경력금 정도. 경력금 예. 뭐 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파격이었어요. 사실 어. 저도 기대는 안 했고. 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회장님은 아주 잘 나가는 자산운용사 회장으로 이 분야에서 참 알아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왜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뭐 투자 기회를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누누이 주식은 너무너무 훌륭한 수단이다 라는 기본 관점. 아, 기본적으로 주식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믿죠. 왜? 기업을 믿기 때문에. 주식과 기업은 동일한 티켓입니다. 어떤 기업을 믿느냐? 불황에 강한 기업, 그리고 소비자한테 만족과 효용을 주는 기업, 가치 있는 기업, 그리고 미래에도 꿈이 있는 기업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런 것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많은 상상을 합니다. 많은 상상. 한 예로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여긴 그 영동고속도로 옆에 아파트가 막 올라서요. 아파트가. 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왜 내 집 하나도 없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저 건설회사 돈 많이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저 건설회사, 자재회사 좋을 것 같네. 시멘트, 유리 같은 회사?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은 어떤 상상? 저는, 그래? 아파트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회사도 좋을 거야. 하지만 저거 만든 다음에는 또 어디 팔아먹지? 또 건설에서도 다 지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사업장을 다 헤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 회사 주인보다는 저기에 도시가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 영원히 도시가스를 제공할 겁니까? 영원히 한번 깔면은 예.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 주인이 되는 게 나는 더 좋구나 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상력을 좀 배워야겠네, 진짜. 뭐 이제 하다 보면 그 경제적으로 뭐 돈만 버는 회사가 좋을까?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은 이것 같아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공헌하는 회사. 사회 공헌도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도 이 분명히 가치가 있다. 또 제주도에 과수원이 있어요. 예. 10월 달인가 9월 달에 가니까 오비를 입고 농약을 해요. 예. 물어보니까 저게 저독성 농약인데 예. 성장 억제제래요. 성장 억제제. 왜 하느냐 하니까 서울 소비자들이 중따마 그 상처 없는 귤을 원한대. 중간 정도 크기. 중간 정도 크게 상처 없는 거. 생산자는 소비자의 눈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억제제. 성장 억제제. 자, 소비자가 현명하지 않으면 기업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결국 누구한테 다 손해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런 남들이 성장 억지를 치면서 그 잘못된 상품을 만들 때 자기 가치를 지키면서 귤을 만드는 생산자한테 우리는 점수를 줘야 되죠. 줘야 되죠, 당연히. 점수를 줘야 되죠. 기업도 그런 류의 기업이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받아야 거죠. 되죠. 받아야 된다는 말씀. 그 사회적 이익을 주는 회사.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 예.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예. 어떤 기업이 주의돼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도 고려하는. 왜 소비자가 앞으로 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겠죠. 결국은 그렇게 가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함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변화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 내기에 급급한데 그 회사의 사회 공헌도까지도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부터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까? 요즘 앞으로 그린 혁명 예. 조차 나오는 게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필요, 그런 기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기업만이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을 볼 때 반드시 봐야 할 필요합니다. 부분.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그 펀드란 것이 말씀대로 이제 진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씩 다 모여가지고 네. 몇 백억 그래서 몇 펀드 백억, 하나가 몇 천억, 몇 천억 정도. 몇 조가 될 수도 있죠. 그거 겁 안 나요? 남의 돈을 굴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겁보다는 책임감이겠죠. 책임감. 예. 그리고 사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포스러울 때, 그러면 남들이 무서워할 때, 그때가 사실 싸거든요. 그렇죠. 쌀 때, 막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이거 막 주식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들 때. 공포스러울 때, 예. 좋은 기업의 주인이 돼서 오래 함께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항상 늘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겁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책임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폭락을 사실은 즐기죠. 공포를. 왜냐하면 그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식 폭락을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간이 크시다. 어디 간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아마. 간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오히려 제가 가장 불안할 때는 제가 사고 싶은 기업의 주가가 너무 오를 때, 그때가 더 오히려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회장님은 펀드 매니저 하시면서 난관에 봉착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늘 순탄하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은 선택과 극복 두 단어의 결합물이다. 결합물. 선택과 극복. 어떤 사람 좋은 선택을 해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근데 좋은 대학교 나와도 인생에 있어 펼쳐지는 너무 많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험을 극복 못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하죠. 네. 근데 선택을 잘못된 내가 가기 싫은 전산실 극복을 잘해서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은 선택과 극복의 두 단어의 연속인데 저는 잘된 선택보다는 극복 잘한 인생이 되라. 저는 과거 운도 많이 있었지만 극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말을 제가 하는데 중국말 중에서도 극복이라는 단어, 커프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하죠.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거든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좀 이제 다를 것 같은데 먼저 펀드 매니저는 천부적인 소질랄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의 세계도 좀 달아야 될까. 공포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흥분할 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냉철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직원들 매니저 많잖아요. 펀드 매니저. 많죠.
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냉철해서 이런 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뭘 주로 보십니까? 사람 채용할 때 펀드 매니저. 저는 그래요. 펀드 매니저는 첫째 사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현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사실로부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 세 번째, 그 해석을 토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 네 번째, 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액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 절차가 한 가지라도 빵꾸 나면 펀드 매니저 해석 안 됩니다. 결정되면 안 네, 된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절차가 완벽히 있어야 된다. 지금 펀드 매니저 자원은 어떻습니까? 충분한가요? 펀드 매니저 자원은 저는 그 펀드 매니저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숫자가 1,000명이냐 2,000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도덕적으로 그리고 통찰력 있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그 업계에서 많은 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펀드 매니저 하면 유혹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유혹이 없는데 예. 요즘은 이제 고객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또 사회적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유혹이라는 게 아마도 비일비재했고 펀드 매니저가 작전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작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죠. 그런 유혹 받으신 얘기 좀 해보세요. 사이드는 들어오죠. 진짜 예. 저는 성격이 완고해서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요.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는 이제 들어오죠. 간접적으로. 예. 그런 거는 있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가 돼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우리 큰아들 이름이 자인인데 이 자인이가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떤 아빠이기를 바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한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척박했어요. 뭐 작전이 득실거렸고 뭐 가치는 그죠.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척박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원칙을 추구하다 갔던 한 사람, 한 아버지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저는 그 원칙과 기업이 뭐지, 주식이 뭐지 라는 원칙에 지킬 수 있었다.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뭔가 자녀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자녀를 떠올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빠일까를 바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 까자값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맞아. 더 이상 자녀를 생각하더라도 맞아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맞습니다. 결과가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좀긴 안목으로 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이 주식을 운용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고 어느 걸 권장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펀드로 해야 된다. 왜? 첫째는 전문가 그렇죠. 집단의 아웃소싱을 하는 관점. 단 좋은 전문가를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30명에서 50명 만나봐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 좋은 기업 몰빵하지 말라. 분산 투자해라. 여러 개 사라. 근데 자기 돈이 한 개 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한 개 정도 사기도 부족한데 예. 분산 투자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10만 원이면 삼성지자 한 주씩 사기도 힘드는데 예. 펀드는 그 돈을 모아서 여러 개 기업에 분산 투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세 번째로는 자기의 기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 사회적 삶, 직장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직접 하면 빼앗겨요. 다만 뭐 아주 낮은 5 내지 10% 정도 낮은 금액은 뭐 직접 해도 되겠다. 큰 부담 없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같이 이제 교류할 수 있고 또 주식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일상적인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운동은 개인적으로 운동은 건강 자전거를 관리. 너무 좋아합니다. 자전거 좋아하시고 산에 타죠. 산에 주로.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 어우 진짜 좀 어우, 좀 빵빵하시네. 저는 그 예.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랑. 그러니까 주식이 딱 맞듯이 딱 운동 중에 자전거가 딱. 저는 이제 딱 맞는 걸 잘 찾는 것 같아요. 주식도 예.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자전거도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저는 자전거 타면 뭐 하루에 하루 종일 탈 때도 있고 예.
타다가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 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도 막 상상하세요? 상상하죠. 그럼 상상은 계속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떻게 하면 늘 진짜 왜 저는 대학교 때 공부할 때도 왜 이래야 되지? 그다음 왜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So what? 여기까지 연결돼야 된다. 특히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왜란 질문이죠. 왜 사람은 핸드폰을 바꾸지? 왜 바꿀까? 바꾸면 어떤 어떻게 세상이 될까? 올까? 그렇게까지 어떤 계속 기업이 좋을까? 어. 예. 그래서 한 해로 몇 년 전에 키패드 방식으로 있던 예. 회사로 엄청난 기업이 됐던 회사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요거 터치 방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만큼 왜란 질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왜 키패드를 해서 터치를 쓸까? 그런 어떤 상상을 해보면 이런 사고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사고는 좀 될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So what? 이제 그런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뭐 주식 공부 같은 걸 따로 시켜보신 적이 있나요? 주식 공부보다는 삶 속에서 예. 삶 속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예. 누가 만드느냐 그런 관점에서 할 때 물건을 사고 하면서 기업 5개 주식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얘기죠. 뭐 다 아는 기업들인데 왜 아는 기업도 시작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5개 기업의 주식을 뭐 한 주씩 이제 사주죠. 그리고 주식을 실제로 빼내요. 주식을 벌 수 있습니다. 주권을. 어떻게 주식 봐요? 한 번도 안 봤죠. 제가 못 봤어요. 예. 증권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 주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주식이 있습니다. 맨날 인터넷으로 숫자로만 왔다 숫자, 갔다 하지. 그러니까 주식을 실물을 꺼내서 참- 예.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생겼다. 어디서 주인이야. 꺼냅니까? 증권에서 가서 예. 내 구자에 있는 주식 달라면 줘요. 아 그래요? 예. 하루 걸리죠. 여의도에 보관하고 있어요. 아하. 모든 주식은 개인이 달라면 주죠. 자기 거니까. 다만 대신 보관해주는 예. 회사겠죠. 평소에는 주식을 찾아다가 너는 이 회사의 주인이야. 주식이 이렇게 생겼단다.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속에서 경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좀 한 발짝 주식의 관점이 아니고 예. 남들은 하나를 볼 때 그 다음의 세상을 추리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어차피 자녀 경제 교육이 나왔으니까 그 경제 교육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가 아닌 저희 같은 보통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좀 경제 교육을 시킨다면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는지. 글쎄 뭐 매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죠. 예. 일상생활에서 뭐 애기 손잡고 슈퍼마켓 갈 수도 있고, 예. 뭐 영화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너무 세게 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씩 뭐 라면 먹을 때 야 요즘 이 라면이 참 맛있다. 옛날에 안 보던 라면인데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 브랜드. 라면 회사 참 좋겠다. 그리고 뭐 영화 가서도 뭐 요즘 애기들 영화 좋아하니까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 또 그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뭐 이 영화가 누가 제작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 영화가 다가서는지 그 가운데는 당연히 이제 배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 배급사도 잘 되겠구나. 영화 잘 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뭐 제작사가 있으면 배급사도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TV도 제조사가 있고 우리 판매사가 있고 우리 고객이듯이 늘 이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이게 잘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뭐가 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씩 이제 경제 교육도 있지만은 그 삶은 늘 이제 변화의 기초에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 소비자가 있다는 것, 이제 고객이 있다는 것. 고객이 기호가 바뀌게 되면 다 바뀌잖아요. 그런 것. 우리가 가정 교육을 자녀에게 잘 시켜야 하듯이 경제 교육도 어릴 때부터 좀 시켜주면은 한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경제학자를 만드는 건 아니라도. 그럼요. 경제는 삶이에요. 예. 삶입니다. 사실 뭐 요즘 영어, 수학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게 이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미래의 그친과 살 세상을 준비시키는 교육이다. 미래의 그친과 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봐요. 미래에. 예. 근데 한국적 교육은 당대를 위한 교육 같아요. 당대. 제가 외대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저 같으면 제 아들이었다면 어문계열은 중국어를 보냈고 러시아를 보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부모들은 여전히 일본어과 영어였어요. 예. 미래에 어떤 학문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 속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부모들이 영어 못하고 부모들이 일본이 못하니까 그걸 교육시키라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예. 저는 현재의 교육 방식도 미래에 그 애기들이 살 생이 어떤 세상일까? 예. 거기에 준비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봤을 때 경제 교육은 미래에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애기들이 2040년 살 거 아닙니까? 예. 2040년, 2050년을 준비시키는 교육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맞도록 설계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이거 좋아하지만 나 좋아한다고 안 가르쳐요. 우리 애기가 살 세상 2040년, 2050년 필요 없다면 저는 안 가르쳐요. 하지만 2040년, 50년 그들이 살 세상은 이게 더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융교육, 경제교육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회장님은 본질, 원칙, 그리고 상당히 가치를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글쎄 가치 있는 삶. 저는 그 인생이 선택과 극복의 단어라면 가치 있는 삶은 저는 세 가지의 단어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첫째, 건강하고, 둘째, 꿈이 있고 유익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너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원든 매니저가 되라 라고 하면 거기에 앞에 세 가지 단어가 붙은 의사, 변호사, 판사, 매니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죠. 건강하지 않고 꿈과 유익한 펀드 매니저라면 저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나를 걱정해요. 그렇죠. 두 번째, 꿈이 없고 건강하고 유익한 펀드 매니저라면 저는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 유익하지 않고 건강하고 꿈만 있는 매니저라면 이건 잘못된 불공정 세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도 네 꿈이 뭘지는 모르지만 그건 직업의 세계고 요즘 말하는 엄마들이 얘기하는 아빠들이 얘기하는 세계는 직업의 세계일 뿐이지 그게 가치는 안 된다는 거죠.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단어가 결합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뭐야 된다. 다소 엉뚱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나도 내 인생에 한번 좀 대박 날 일이 없을까? 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입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대박이 나보면 얼마나 삶에 그 활력이 솟을까. 근데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지고 5개월 만에 1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박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박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대박 뭐 순식간에 지나갔죠. 순식간에 5개월 만에 됐으니까. 근데 이것 같아요. 사람은 욕심이 있는 게 사실 그때 제가 IMF 이전에 IMF 때 돈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죠. 예. 근데 이것 같습니다. 그때 제 계산으로 9억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9억 있으면. 예. 근데 10억이 있어 보니까 예. 난 똑같은 거예요. 제가 1억이 있어도 혹시 주변의 기대, 내 기대가 5천만 원이면 부자지 않겠어요? 금액이 있는다고 돈의 해서 행복을 가치가 찾아오지 않아요.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 아 굉장히 와닿네요. 그 오히려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은 쉬운 것 같아요. 기대를 낮추는 것. 근데 늘 일상 그 기대를 낮추는 게 이제 쉽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렇게 노력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